공대생과 공대생이 만나는 장소, 차세대 공학 리더 예스 회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전공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선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이무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신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 이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대생이 한 번쯤 했을 진로 고민 이야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취업대 대학원입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갈까? 아니면 대학원에서 전문성을 더 키울까? 특히 요즘 대학원은 석사, 박사, 계약학과, 야간대학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그만큼 분야 특화와 전문성 강화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졌죠. 다들 어떤 걸 선택할지 준비되셨나요? 나는 취업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세 분. 그리고 나는 대학원이다 하시는 분? 네, 한 분. 저는 취업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취업 선택했습니다. 이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가 어떤 과이신지 다들 잘 모르실 텐데 그 컴퓨터 공학과와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브로드하게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딱 하나를 찝어서 더 깊게 파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나가서 좀 비즈니스와 접목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우고 얻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했는데요. 저도 전기전자공학을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가 있었고 이제 학부 시절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이 분야도 재밌고 이 분야도 재밌고 막 이거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원에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7년, 8년 공부하고 앞으로 평생 이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브로드하게 좀 더 다양한 거 접하고 다양한 거 공부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취업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취업이나 대학원 둘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서 학부 인턴으로서 먼저 활동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연구랑 다른 기업들이랑 진행하는 산학 과제들도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연구보다는 그래도 실제 기업에서 제 발로 뛰고 현장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공정을 개선하는 일에 제가 굉장히 큰 쾌감을 느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업에서 종사하는 생산 관리나 생산 기술 쪽에 흥미를 가장 느꼈고 공정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돼서 취업이 저에게 더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진님은 혹시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학부 때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조금 더 딥하고 전문성을 기름으로써 이제 또 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인재가 되고 싶어서 석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관심 가지셨고 어떤 연구 분야로 석사를 가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쉽게 말해서 이 볼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까 약간 이런 거를 계산하고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취업 3분, 이제 대학원 1분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분야나 전문성, 그런 본인의 맞는 성향에 따라서 이 취업과 대학원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본인의 성향, 본인의 흥미 잘 생각해보고 본인이 가고 싶은 취업 분야나 본인 과 생각하셔가지고 둘 중에 잘 고르시면은 둘 다 매우 훌륭하고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는요. 노력의 결과를 눈에 보이게 증명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증거, 자격증.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부터 실험, 검증 끝에 남기는 논문. 자격증 10개, 그리고 논문 1개.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자격증이다. 고민되는데요. 그래도 10개인데 자격증 선택하겠습니다. 논문 1개가 더 끌린다. 네, 2대2로 편이 잘 갈린 것 같은데요. 자격증 10개 정도면 충분히 취업이나 대학원에 유리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자격증을 공부해 본 적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자격증 10개 선택했습니다. 논문 1개 선택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자격증은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논문은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자격증 한 개 딸 때 들이는 노력과 시간과 논문 한 편을 쓸 때 들이는 노력과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이건 너무 당연하게 논문 한 편이지 않을까요? 자격증 10개를 따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까요? 논문 쓰는 게 물론 엄청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건 아직 개척되지 않은 무언가를 새롭게 연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공학의 가치, 공학이 가진 의미는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이롭게 한다, 뭔가 가치를 창출해낸다,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편
어떤 학사생, 석사생이 처음 쓴 그 논문이 이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 10개를 따면은 그걸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제 논문 한 편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격증의 가장 큰 단점은 따고 나면 휘발된다는 거예요. 따고 나면은 다시 책을 보면 이게 뭐지? 하고 처음부터 다시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논문 아직 한 편을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써본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말을 해보면 확실히 그 분야에서는 다른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점에 쓴 분들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10개도 분명한 가치는 있지만 그 논문 한 개를 썼을 때 논문이란 게 이제 처음부터 서론부터 해서 결론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자기가 다 주도해서 쓰는 건데 그 과정이 그 자격증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스케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자격증이 멀티가 가능한 만능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그래도 논문은 뭔가 어려운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느낌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를 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뭔가 다양한 것을 좀 탐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 10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모든 공대생들이 고민했을 것 같은 주제인데요. 바로 학계 남기와 산업계 가기. 한쪽은 깊이 파는 길, 한쪽은 넓게 펼치는 길. 둘 다 쉬운 길은 아닌데요. 방향은 완전 다르죠. 그럼 산업계 가기로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네 분 다 산업계이신가요? 역시 다들 공대생이라 그런지 산업계로 가는 게. 저는 산업계를 선택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대생, 공학의 가장 큰 그 가치와 목적은 뭔가 세상에 이롭게 한다,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다 라는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내가 세상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산업계가 맞는 것 같아요. 공학의 가장 큰 덕목이 그 실생활을 편리하고 이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학문이잖아요, 사실 공학은. 그래서 학계보다는 산업계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학이라는 것보다는 제 산업공학이라는 이과를 좀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떡잎부터 산업공학도로서 이제 산업계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뭔가 수순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스가 추구하는 이제 공학 인재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공학인들의 어떤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확실히 전 무조건 학교에 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생 때 막 꿈꾸리기 하면은 저 막 노벨상 받는 사진 그리고 막 이런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직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학의 뭔가 매력이 실질적인 무언가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낸다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서 산업계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학계에 남는 것도 충분히 큰 가치가 있고 충분히 너무 멋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전부 다 산업계를 가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공대생으로서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AI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AI의 발전이 공대생들의 산업계나 산업계 진출이나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견해가 조금 궁금한데요. 산업계 진출에 AI가 영향을 미친다 손 들어주세요. 그럼 무호님은 괜찮다. AI가 발전해도 공대생은 그죠? 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대생 뭐 취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지금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 어떤 분야랑 비교를 해봐도 가장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을까. 그러고 AI가 시장이 열리면서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열릴 수 있어도 공학자들이 거기에 재빠르게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활용하는 것도 결국 공학자이기 때문에 공학자가 할 수 있는 게 더더욱 무궁무진해지고 가치 창출해내는 게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제가 코딩에 정말 키읔자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3학년 때부터 이제 챗GPT가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저에게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도 제가 원래 같으면 발표나 PPT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했었는데 코딩까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코딩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AI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의 걱정이 정말 날로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전부 대체할 수는 없더라도 정말 단순 코딩이나 이런 작업, 단순 작업 등 이런 것들은 정말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AI의 코딩 능력을 정말 요즘 많이 실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백엔드, 프론트엔드, 인프라 이런 분야들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자기가 어떤 거를 주력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나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백엔드를 하던 사람도 프론트엔드 코드 커서 딸깍만 하면 바로 코드 만들어주고 이런 세상이 오다 보니까 저도 코딩은 나보다 AI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하는 공대생이 이 AI를 에이전트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지?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딥하게 구체적으로 주문을 할까?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을 가지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AI를 활용해서 그 가치와 의의를 창출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 모두 AI를 잘 활용하는 공대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공대생이 생각하는 기술 편입니다. 요즘 진짜 생성형 AI 안 써본 사람 없죠. 과제, 코딩, 발표 자료, 그리고 자료 수집까지 모두 다 생성형 AI가 도와주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역시 검색은 구글이지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성형 AI 대 구글, 공대생은 어떤 기술 더 신뢰할까? 생성형 AI 쓰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구글을 먼저 더 신뢰한다 라는 측이신 거죠. 저는 당연히 구글 검색을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챗 GPT로 뭐 물어보실 때 있잖아요. 100%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챗 GPT를 사용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 검증은 구글을 통해서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공식 문서를 구글로 검색을 해서 직접 봐야지 확실히 이해가 되고 챗 GPT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좀 요약해서 얘기해 준다거나 제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는 GPT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전 교수님한테 메일 보낼 때도 무조건 GPT한테 물어봐요. 야, 이렇게 할 건데 교수님한테 보내줘 하면 이제 메일 촥 보내주면 그거 복사해서 넣고. 좀 공부할 때나 이렇게 과제할 때 GPT를 어떻게 쓰냐면 그냥 옆에 같이 같은 과제를 하고 있는 같은 과 친구,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공부하다가 야, 그 전류식 뭐였지? 물어보는 것처럼 GPT한테 그거 뭐였지? 하면 쫙 알려주면 막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거짓말하면 얘 거짓말하네? 이걸 이제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과제나 공부를 시작할 때는 GPT를 가장 먼저 켜놓고 그 뒤에 검색 엔진을 추가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공대이고 이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GPT의 지식이 그렇게 막 어긋나고 얼토당토 아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 일단 GPT한테 묻고 거기서 GPT 답변을 대충 훑어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하게 구글 검색으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 GPT를 사용하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약간 저희가 보기 되게 편하게 정리를 막 해줘요. 그리고 약간 F인 저에게 안성맞춤으로 공감도 많이 해주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GPT를 애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GPT가 거짓말을 한다 또는 오류를 범한다 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어쨌거나 의사결정권자는 저희이고 저희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의 어떤 책임이지 않을까. 무조건 GPT, 무조건 구글이라기보다는 좀 중립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과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챗 GPT만으로 과제를 하는 것과 구글만으로 과제를 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구글 검색으로 하고 갈피를 내가 잡은 후에 GPT를 사용해서 조금 더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GPT 같은 오픈형 AI 사용하면서 효율성이나 생산성 높이고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걸 사용할 때 있어서 뭐 AI 사용 윤리라든가 그런 저작권이나 그런 자료의 출처, 그런 팩트 체크는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가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공대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과들이 모인 점이 정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기술의 바다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 저희가 다 다를 뿐이지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저희 같은 공학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공공장소 예스 소감 어떠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오늘 다양한 분들과 이제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학도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될 공학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여러 분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또 결국에는 뭔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공학의 매력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라는 그래도 같은 분모 틀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고, 꼭 이분법적인 그런 딱 A 또는 B가 아니라 이를 융합해서 잘 현명하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공학도로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대생의 고민과 생각이 만나는 곳, 여기가 바로 공공장소 예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공공장소 예스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안녕.